아까 뭐 사회자께서도 설명하셨듯이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출마한 이유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역사상 거의 최대 규모의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자마자 바로 지방선거가 닥쳤습니다. 여기에서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만이 개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지자체장들이 있습니다. 그 수원시장이라든지 용인시장이라든지 그래서 협력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최대한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당론으로 정부 추진하라고 백분을 설명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내실 건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정권 교체가 됐습니까? 문정부의 내로남불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는 왜 이 정부가 탄생하게 됐는지를 돌아봐야죠. 절대로 내로남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만약에 여기에 연루가 됐다면 이건 법 앞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각이라고 하면 처음 대통령이 돼서 전체 팀을 처음부터 짜는 거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장관들이 바뀌는 뭐 소규모 개각부터 대규모 개각까지 개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고 대신에 저는 특히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좋은 인재 풀들을 추천을 해드려서 이제 좋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좋은 사람들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개발이익금 환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 만나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개발이익금 환수는 법률상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네, 그럼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께 약속을 하신 건가요? 그 법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개발이익금 환수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못하는 방식이 있는데 도시개발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 원가 공개의 의무도 없고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분노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는 개정안 발의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당한, 그러니까 특정 민간에게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몰아주고 그걸 그대로 민간이 가지게 하는 거는, 이런 건 사실은 나라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걸 집행을 해야죠. 저 결심을 해야 되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판단하기 힘든 것이 민심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민심에 거스르지 않는 정치 세력이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질문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틀에 박힌 그런 정당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당으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의 서로 경쟁하라면 그러면 사실 그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저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을 만드는 게 정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정부에서 해야 할,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재를 양성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과학 기술에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슈퍼갭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초격차 과학 기술을 확보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산업 구조를 개혁해서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이길 수 있게 그렇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자유시장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것.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역할이 민간에서 하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